요즘 임금 투명성 법안 정말 화두죠? 임금 격차를 줄이고 채용 과정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잖아요.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급여 수준을 아예 공개하도록 하는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어떻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이면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와, 이 확산 속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채용 사이트 인디드를 보면요. 급여 정보가 포함된 공고 비율이 2020년에는 18%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무려 60%에 육박한다고 해요. 구직자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변화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과연 항상 좋은 결과로만 이어질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그럴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보니까 특정 방식으로 급여를 공개하는 게 오히려 여성 지원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저희는 투명성의 역설이라고 부를 건데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법에서는 급여 범위를 공개하라고 했지 그 범위의 폭을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를 뽑는데도요. 우버는 급여 범위를 2만 달러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반면에 테슬라는 무려 33만 5천 달러라는 거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내걸었어요. 이게 구직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플릭스는요, 한술 더 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연봉을 9만 달러에서 90만 달러 사이로 공고했습니다. 격차가 무려 81만 달러,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테크 업계만의 얘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뉴욕의 시티그룹은 처음에 고객 서비스 책임자 연봉을 0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올렸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수정하기도 했어요. 이건 투명한 게 아니라 그냥 혼란 그 자체죠. 자, 그럼 이렇게 터무니없이 넓은 급여 범위가 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성별 임금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악순환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넓은 급여 범위는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극심한 불확실성을 만들죠. 둘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평균적으로 이런 재정적인 불확실성을 남성보다 더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셋째, 급여 범위가 좁아서 예측 가능한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더 선호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넷째, 이렇게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는 협상의 시작점, 즉 심리적인 기준점을 낮추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낮은 초봉으로 이어지고 이게 쌓여서 성별 임금 격차를 의도치 않게 더 벌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뿐인 얘기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반응할까요? 연구진들이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A는 5만 5천에서 7만 5천 달러, B는 4만에서 9만 달러. 잘 보시면 두 제안 다 중간 값은 6만 5천 달러로 똑같아요. 하지만 B가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크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안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결과는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남성 지원자들에 비해 여성 지원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급여 범위가 좁고 예측 가능한 A 제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가 뚜렷하게 작동한 거죠. 이 현상 뒤에 있는 핵심 개념이 바로 위험 회피 성향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번 연구에서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경제학과 심리학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재정적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균적으로 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전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바로 이 인용구가 정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좁은 급여 범위를 택하는 것이 협상을 덜 공격적으로 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 더 낮은 초봉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가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은 셈이죠. 그럼 이거 해결 못하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연구진은 아주 우아하고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단 2문장의 힘이었어요. 그 해결책을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상상해보죠. 만약에 말이죠, 기업이 그냥 숫자 범위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의 친절한 설명, 즉 맥락만 덧붙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2문장이었습니다. 기적의 2문장이죠. 연구진은 일부 참가자들에게 이 설명을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입은 이 정도에서 시작하고요. 최종 연봉은 이런저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불확실성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설명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간단한 2문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했던 직업 선호도 격차가 완전히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불확실성 때문에 넓은 범위의 직무를 꺼리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기업과 구직자, 양쪽 모두를 위한 아주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그냥 숫자만 공개하지 마시고 제발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초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우리 회사 공고의 급여 범위가 혹시 지원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의도치 않은 신호를 꼭 점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단순히 법을 지키는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훌륭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인데 급여 범위가 너무 터무니없이 넓어서 지원을 망설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직책의 일반적인 초봉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최종 연봉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안개를 걷어내고 여러분 스스로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함이 빠진 투명성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과연 지금 채용 공고를 내는 기업들은 그저 법적인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기 위해 급여를 공개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모두에게 더 공정한 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아마 그들의 다음 행동이 그 진정한 답을 말해주겠죠.